정민은 영수증을 집어던졌다. 아, 그래. 제주도 갔었어.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실수라고요? 그래, 실수야. 정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잖아. 출장 간다고 일주일씩 집 비우고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나 혼자 두고.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유나는 일주일간의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나왔다. 인파 사이를 둘러봤지만 정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문자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갔어. 택시 타고 와.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유나는 한숨을 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민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왔어? 출장 어땠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거실 탁자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정민이 늘 쓰는 검은색 머그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얀 도자기 잔에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거 누구 거야? 아, 그거. 엄마 왔다 갔어. 어머니 립스틱 색 바꾸셨네. 원래 연한 색만 바르시잖아.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잘 기억 안 나는데. 유나는 더 묻지 않고 짐을 정리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열려있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화면 보호기도 꺼져 있고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띠링.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유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서연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화면을 클릭했다. 대화창이 열렸다. 위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대화들이 보였다. 오빠 공항 못 나간 거 괜찮아요? 유나한테 들키지 않았죠? 괜찮아. 회사 일 생겼다고 했어. 키읔키읔 오빠 거짓말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결혼식 진짜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더 위로 올렸다. 제주도 사진들, 함께 찍은 사진들, 사랑한다는 말들이 가득했다. 유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유나야? 정민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재빨리 컴퓨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정민은 너무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유나는 이 사실을 알리고 복수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을까?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출근하고 유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여성용 머리핀, 은색 진주 장식이 달린 유나가 절대 쓰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정민의 차 열쇠가 놓여 있었다. 유나는 망설이다 열쇠를 집어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정민의 검은색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콤하고 무거운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유나가 절대 쓰지 않는 향이었다. 조수석 발판 밑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유나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이 등을 식혔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증거가 너무 많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정민의 서재를 뒤졌다. 책상 서랍 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편의점 영수증, 주유소 영수증, 식당 영수증. 그리고 그 사이에 제주 아모레 호텔. 날짜 10월 14일. 27만 8천 원 2인 조식 포함. 유나가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주말이었다. 정민은 그날 강원도 워크숍이라고 했었다.
유나는 영수증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제대로 끝내야겠어. 유나는 어떻게 복수할까? 바로 대면할까? 아니면 계획을 세울까? 오후 5시. 정민이 퇴근했다. 유나야 왔어. 뭐 먹고 싶어? 유나는 식탁에 제주도 영수증을 올려놓았다. 말없이 정민이 식탁으로 다가와 영수증을 봤다. 잠시 멈칫하더니 오히려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내 서랍 뒤진 거야? 그게 중요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정민은 영수증을 집어던졌다. 아, 그래. 제주도 갔었어.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실수라고요? 그래, 실수야. 정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잖아. 출장 간다고 일주일씩 집 비우고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나 혼자 두고.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제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나도 외로웠어. 너 없을 때 서연이가 위로해줬고 그래서 잠깐. 그런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서연이요? 누군데요? 회사 후배야. 그 후배랑 제주도를 갔다고요? 2인 조식 포함 호텔에? 에휴, 그냥 하룻밤 놀러 간 거야. 큰일 났네, 진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유나는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저한테 예민하다고요? 결혼 2달 앞두고 다른 여자랑 제주도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민은 말을 바꿨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도 이해 좀 해줘. 너 없을 때 진짜 외로웠어.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돼요? 바람이 아니라고. 그냥 친구처럼 놀러 간 거야. 정민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결혼이 너무 무서워. 평생을 책임진다는 게,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숨이 막혀.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민이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야, 나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 서연이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야. 한 번이요? 그래. 진짜 한 번이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유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거짓말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유나는 정말 용서할까?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는 밤마다 고민하는 척했다. 결혼식 계약금, 청첩장, 신혼집, 그리고 3년간의 시간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결심했다. 끝내야 해. 하지만 제대로 끝내야겠어. 정민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며 확신했다. 저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정민을 거실로 불렀다. 정민아. 응, 나 생각해봤어. 한 번만 기회 줄게.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그 여자 연락처 내 앞에서 지워. 정민은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메신저도 전화번호도 전부. 그리고 앞으로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 알았어. 정민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유나는 웃으며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 노력해줘서.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차가웠다. 정민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겉으로는 평온했다. 유나는 다정한 예비 신부처럼 행동했다.
예식장 상담에 함께 가고 결혼 사진을 찍으러 가고 정민에게 웃어줬다. 하지만 밤마다 유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민의 휴대폰 구름 저장소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정민은 여전히 서연과 연락하고 있었다. 새 번호로, 다른 메신저로, 사진 공유 앱 쪽지로. 유나한테 용서받았어.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예식 끝나면 우리 또 제주도 가자. 유나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역시 한번 거짓말하는 놈은 계속 거짓말하는구나. 유나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리고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 신혼집 계약금은 내 통장에서 나갔으니 증빙 가능. 2. 예식장 계약서 명의가 내 이름. 취소 가능. 3. 회사 인사팀 이메일 주소 알아내기. 4. 서연의 연락처 찾기. 5. 증거 정리 대화 내용, 영수증, 사진 모두 백업. 하나씩 차근차근. 유나는 신혼집 계약서를 꺼내 확인했다. 계약금 3천만 원은 모두 유나의 통장에서 나갔다. 정민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 내 돈이야.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예식장 계약서도 확인했다. 예식장 예약과 계약금은 유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정민은 단지 신랑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예식장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신부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결혼식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아, 예식 2주 전이시면 보통 50% 환불이 가능한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신랑이 바람을 폈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군요. 그럼 증빙 자료 보내주시면 특별히 80% 환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정민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인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의 메신저 대화에서 서연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부동산에도 전화했다. 여보세요. 계약금 환불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은 양측 합의 하에 환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요? 그럼 계약금 포기하고 나가시거나 법적 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3천만 원. 하지만 유나는 이미 결심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삶이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민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유나는 언제 공격할까? 정민은 눈치챌까? 결혼식 2주 전, 토요일 저녁, 정민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갔다. 유나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응, 조심히 다녀와. 유나는 웃으며 보냈다. 정민이 나간 후 유나는 그의 컴퓨터를 열었다. 구름 저장소에 접속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 오빠, 오늘 회식이죠? 언제 끝나요? 정민 11시쯤? 끝나면 전화할게. 서연 내일 낮에 만날 수 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정민 그래. 우리 지난번 갔던 카페에서 보자. 유나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 정민 회사 인사팀. 제목 직원 정민의 불륜행위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 직원 정민 영업위팀의 약혼녀였던 김유나입니다. 결혼을 2주 앞두고
정민이 회사 후배 서연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증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아는 증거 사진들을 첨부했다. 메신저 대화, 제주도 영수증, 호텔 사진들.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 예약 발송 월요일 오전 9시. 다음으로 서연에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서연 씨에게 안녕하세요. 정민의 약혼녀 김윤아입니다. 당신도 정민이 곧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주도 여행도 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요? 남의 약혼자를 유혹하고 결혼식을 망치려 한 당신의 행동,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증거 자료를 당신 회사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당신도 같은 여자로서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약 발송 월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윤아는 서연의 회사 인사팀 이메일도 찾아냈다. 정민과 같은 회사였으니 어렵지 않았다. 수신 서연 회사 인사팀. 제목 직원 서연의 사내 불륜 행위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귀사 직원 서연이 같은 회사 선배 정민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민은 저와 결혼을 2주 앞둔 약혼자였습니다. 서연은 정민이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했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내 불륜은 회사 윤리 규정 위반이며 건전한 직장 문화를 해칩니다. 첨부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발송 월요일 오전 9시. 마지막으로 예식장에 전화했다. 네, 김윤아입니다. 결혼식 취소하려고요. 아, 무슨 일 있으셨나요? 신랑이 바람 폈어요. 증거 자료 내일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환불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했다. 계약금 환불하고 싶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윤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민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결의 순간이 온다.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렸다. 정민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윤아야, 나왔어. 아직 안 잤어? 거실 조명이 모두 환하게 켜져 있었다. 윤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 탁자에는 컴퓨터가 펼쳐져 있었다. 앉아. 왜? 무슨 일 있어? 윤아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거기엔 정민과 서연의 오늘 오후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내일 낮에 만날 수 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난번 갔던 카페에서 보자. 정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당신 휴대폰 구름 저장소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윤아는 차갑게 웃었다. 한 달 동안 잘 연기했더라. 내 앞에선 착한 남자친구 행세하면서 뒤에선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윤아야, 이건. 닥쳐요. 윤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결혼 준비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날 생각이었죠?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아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신혼집 계약금.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3천만 원 전부.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죠. 뭐? 예식장 계약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취소했어요. 청첩장 취소 공지는 오늘 오후에 다 돌렸고요.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아야, 제발. 그리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당신 회사 인사팀으로 이메일이 발송돼요. 당신 불륜 증거 전부 첨부해서. 윤아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윤아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내가 일주일 출장 간 사이에 제주도 가서 바람 피운 사람이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 씨한테도 월요일 아침에 메시지가 가요. 그리고 서연 씨 회사 인사팀에도 증거 이메일 보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 후배랑 불륜 관계를 맺은 거, 서연도 당신이 약혼자 있는 걸 알면서 만난 거 다 보냈어요. 정민이 무너져 내렸다. 유나야, 제발, 나 이러면 안 돼. 유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유나는 정말 떠날까? 정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이사짐을 쌌다. 정민은 소파에서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옷장을 열자 정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다. 첫 데이트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유나는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고 정민은 그런 유나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주도 여행 사진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주도가 지금 두 사람을 갈라놓은 장소가 됐다. 유나는 사진들을 한 장씩 꺼냈다. 손이 떨렸다. 각각의 사진마다 추억이 있었다. 웃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정말 끝이구나. 사진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 한 장 버려지고 있었다. 서랍 속 약혼 반지 케이스가 보였다. 유나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다. 프로포즈하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강공원 벤치, 해질녘의 노을,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정민의 떨리는 손. 유나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때 정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진심을 지키지 못했을 뿐. 유나는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반지가 탁자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슬픔, 배신감, 분노, 허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년. 함께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신혼집을 보러 다니며 어떤 가구를 놓을지 고민하던 날들.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보며 웃던 밤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민은 그 꿈을 스스로 깨뜨렸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쌌다.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유나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정민이 방문 앞에 서서 애원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싫어요. 유나는 캐리어를 끌며 방에서 나왔다. 정민이 길을 막아섰다. 비켜주세요. 유나야, 나 없으면 안 돼. 정말 못 살아. 제발. 정민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손 치워요. 이제 우리 남이에요. 제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근데 알았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유나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해요. 당신은 이미 2번 기회를 날렸어요. 유나는 정민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유나는 잠시 멈췄다. 이 문을 나가면 정말 끝이다. 돌이킬 수 없다. 3년의 사랑, 결혼 준비, 함께 꿈꾸던 미래. 모든 게 이 문 너머로 사라진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후련함도 느껴졌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누구 만났어? 라고 캐묻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잘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닫는 순간 정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유나야.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다. 복도를 걸으며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슬픔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나를 배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병든 사람 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가자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뭔가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 50m, 100m. 집에서 점점 멀어졌다. 유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 10층 창문에서 정민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문에 손을 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택시를 잡아 타고 친구 지순의 집 주소를 말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차가 집에서 멀어질수록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잘했어, 유나야. 당신은 정말 잘했어. 15분 후 지순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지수가 문을 열어주며 유나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다. 유나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유나는 지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3년의 사랑을 보내는 눈물, 배신당한 상처의 눈물, 무너진 미래의 눈물.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참 울고 나자 유나는 조금 가라앉았다. 지수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언니.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나 잘한 거 맞지? 지수는 유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진짜 용감했어.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그게 사랑이었으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진짜로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야.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유나야,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반드시. 대신 내가 오늘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자존감을, 내 가치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날 밤 유나는 지순의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작은 균열이 보였다.
유나는 그 규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아픔과 뿌듯함이 공존했다. 나는 나를 지켰어. 내 자존심을, 내 가치를. 나를 배신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아플까? 얼마나 더 울까? 언제쯤 이 상처가 아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잘했어, 유나야. 정말 잘했어. 힘들었지? 아팠지? 근데 넌 해냈어. 당당하게. 유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1년 후, 유나는 싱가포르 지사로 파견을 받았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 변화가 좋았다. 한국에 있었다면 정민과의 추억들을 계속 마주쳤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그런 추억이 없었다. 모든 게 새로웠다. 한 달 후 회사 합동 프로젝트 첫 회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각진 안경. 김유나 과장님이시죠? 강민호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손이 따뜻했다. 회의 중 민호는 유나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다. 정민이랑은 다르네. 회의 후 민호가 물었다.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작은 중식당. 로컬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 싱가포르에서 15년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요. 대화가 편했다. 민호는 유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일주일에 2번 회의 후 자연스럽게 점심을 함께 먹었다. 2달 후 금요일 저녁 프로젝트가 큰 고비를 넘겼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 안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 과장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카페 같이 갈래요? 유나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정민 이후로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를 보며 느낀 건 상처가 아니라 설렘이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유나는 오랜만에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하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며 유나는 웃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네. 작은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아늑한 곳. 민호는 캐주얼한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생각 정리할 때 오는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저를 데려오셨네요. 유나 과장님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편하게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네, 유나 씨. 저도 민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민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민호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유나 씨는요? 저도 아직이에요. 혹시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결혼 직전에 약혼자가 바람을 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용감한 선택이셨어요. 민호는 유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멋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다. 식물원, 미술관, 야시장. 민호는 정민과 달랐다. 약속을 지켰고 경청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나를 존중했다. 6개월 후 해변.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유나 씨. 민호가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다. 응? 저 유나 씨가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혹시 제가 또 의심하면 괜찮아요. 의심받을 만한 행동 안 할게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약속 꼭 지켜요. 그리고 유나 씨만 사랑할 거예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민호는 유나를 껴안았다. 석양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랑. 2년 후 유나와 민호는 싱가포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네. 유나의 대답은 확고했다. 이번엔 진짜였다. 결혼 후 유나는 차장으로 승진했고 1년 후엔 딸 서아가 태어났다. 3년 후 겨울 유나는 한국 출장을 왔다. 민호와 서아도 함께였다. 강남 거리를 걷던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낡은 점퍼, 구겨진 청바지. 정민이었다. 정민이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다. 아니, 유나 옆에 민호와 서아를 봤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도 정민을 봤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호의 팔을 잡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민은 그 자리에 서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놓친 게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녁 호텔. 유나는 민호와 서아를 재웠다. 유나 씨 행복해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나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오늘 정민을 봤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나 정말 다 놓았구나. 그리고 그게 진정한 승리였다. 에필로그 10년 후 55분. 유나는 한국 본사 부사장이 되어 가족과 서울로 돌아왔다. 서아는 10살, 동생 민준이는 5살. 어느 가을 저녁 유나는 회사 로비에서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는 동남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입니다. 단상 위 유나는 당당했다. 수백 명의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를 나오는데 복도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협력업체 직원 명찰을 단 남자. 정민이었다. 유나가 지나가자 정민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나야.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오랜만이네.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부사장까지 됐구나. 너무 행복해 보이네. 응, 다행이다, 정말. 나 후회 많이 했어. 너 행복해. 유나는 잠시 정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너도 잘 살아. 유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경쾌하게 울렸다. 정민은 그 자리에 서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빛나는 모습, 잘 됐다. 유나는 저렇게 살아야 해. 그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민준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서아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다. 민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유나 씨, 오늘 회의 어땠어요? 잘 됐어. 프로젝트 승인 받았어. 저녁 식사 후 가족 4명이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서아가 말했다. 그래, 가자. 유나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아이들, 다정한 남편. 문득 오늘 본 정민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나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어. 여보. 민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이들이 으악 하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또 시작이다. 유나와 민호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10년 전 그 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았기에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졌기에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최고의 복수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2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 자신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다시 거짓말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유나처럼 용기 내어 떠난다면 언젠가 민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